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1화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갖기 힘들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이런 질문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처럼 만나면 별거 없으셨는지. 네. 그죠? 괜찮으시죠? 시국인 만큼. 예. 네. 근데 이런 질문은 드리기가 좀 난망하긴 한데 요즘 사는 건 어떠신지. 힘들지요? 자유님은 어떠세요? 왜 웃으셔?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요즘에 살만 납니다. 이런 라우- 분들이 예.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그죠? 하고 예. 다만 그 선거 끝나고 네. 잠깐 기분 좋음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예. 고통을 좀 잊게 해주는 예.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선거 끝난 다음 날이죠. 그죠? 예. 어쨌든 뭐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논외로 하면 경제적인 문제나 그죠? 국가적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50년 넘게 살아보면서 미래가 이렇게 암울할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보통 우리가 그 살아오는 동안에 네. 보통 어떤 큰 환경이 변하거나 이러면 다들 적응하기 힘들고 예. 견뎌내기 힘들고 예.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있어 본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예. 것에 또 사건. 닥쳤을 때 예. 이 뭐 코로나가 딱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누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처법을 몰라. 그죠? 예. 예. 요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예. 여기 있는 세 사람 다 그렇고 그죠? 예. 거기에 해당되고 손가락이 가늘어졌어요. 계속 빨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 강의업계도 그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강의가 하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거죠. 뭐 당분간 더 예, 그죠? 가겠죠. 뭐 예. 여행업계라든지 그렇죠. 그죠? 뭐 이런 데도 되게 어려울 거고 뭐 이게 1차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나 네. 분야가 있기도 하지만 파생이 계속되니까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가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잡아봤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갖기 힘들 때. 시의적절한 딱 지금 아닙니까? 예. 시의적절한 주제의 예, 그죠? 얘기가 예. 되죠. 예. 우리가 뭐 지금은 우리 세 사람 다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갖기 힘들다는 거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긴 할 텐데 딱 지금 상황이 아니라 그냥 두 분은 평소에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릴 때 좀 희망차게 바라보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암울하고 염세적이고 또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까? 제가 꽤 밝게 전망하고 음. 뭐 이랬는데 네. 요즘엔 제가 좀 심리적으로 우울한가 봐요. 잘 안 돼. 굉장히 불투명하다. 잘 안 보인다. 아,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제가 어느 날 책을 좀 잠깐 보다 보니까 심리학에서 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네.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대. 그럼 당연한 네. 얘기죠. 뭐 그거야 심리학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러니까 작두님은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으나 예, 예. 최근 들어서는 그런 암울하게 보는 경향이 짙어졌다. 뭐 이런 거죠. 암울하기보다는 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 도무지 잘 모르겠다. 잘 안 보인다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깜깜하다 이런 네, 거네, 그죠? 네. 예, 좋습니다. 자유인님은 어떠세요? 저야 뭐 평소 스타일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희망 따위야 뭐 생각하지도 그죠? 않았고 평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앞이 흐릿해가지고 네. 지금이 한 번도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살았던 거지. 그죠? 네. 그럼 뭐 그다음 질문은 특별히 뭐 솔루션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세요? 미래가 암울할 때. 마포대교 안 간 게 다행이다. 뭐 이 아. 정도로 일단 이참 아무 답이 없는 대표적인 게 일단 견뎌라. 존버 뭐 이런 존버 상황인 정신. 거죠. 예. 예. 그렇고 자유님은 그냥 일상이 그랬으니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 까르페 디엠 이렇게 현재를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답도 없는 얘기죠. 네. 네. 근데 그거밖엔 또 답이 없는 것 아, 같다라는 그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말 이 순간에 음. 열심히 음. 최선을 다해서 예. 하는 거 외에는 어.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어. 제가 20년 넘게 우연찮게 식당에서 네.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예. 군대 친구였는데 음. 식당을 경영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뭐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뜻밖의 그 친구가 마포대교에서 음. 자살을 시도하다가 어. 문득 애가 딱 떠올라가지고 예.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었다라는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예. 절망 속에서 또는 되게 힘든 과정을 견뎌내는 이런 사람들한테 딱히 이래라 저래라라고 어떤 방향이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뭐가 좀 필요할까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한 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뭔 얘기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조차 힘들 때 요즘 같은 경우죠. 그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희망과 땡땡인데 일단 희망 얘기로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희망이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희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희망을 좀 적게 가질 수도 있고 되게 크게 가질 수도 있는데 희망을 아주 크게 갖는 상태를 우리가 야망이라거나 그죠? 대망이라고 부르죠. 흔히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희망을 크게 가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걸 우리 영어 잘하시는 자유인님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Boys be ambitious.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은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네, 그죠? 방금 그 말은 미국의 과학자이자 교육자인 윌리엄 클라크가 한 말입니다. 뭐 그 정도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어른들이 애들한테 희망을 가져라, 뭐 야망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쉽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요새 애들은 보니까 이런저런 미디어를 많이 접해서 그런지 별로 뭐 이런 얘기에 공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쵸. 아들도 뭐 나중에 알바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고 이렇게 한 시대에는 계몽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면 네. 조금 잘 먹히는 먹힐 때가 때가 있었죠. 있기도 예. 했고 또 하나는 잘 안 먹히면 쇠뇌를 시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요즘은 CR도 안 먹히죠. CR도 안 그죠? 먹힌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근데 네. 이제 그건 애들이 건방져서가 아니라 음. 희망은 마음만으로는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현실적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긍정할 수 있을 때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학교에서 한 2등, 3등쯤 하는 학생한테 너도 열심히 하면 전교 1등이 될 수 있어. 전교 1등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 당사자도 뭐 그런 희망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교 꼴찌하는 학생한테 너도 할 수 있어. 전교 1등이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라고 얘기하면 그 꼴찌하는 학생은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좌절이 오겠죠. 꼭 1등을 해야 되나 뭐 그죠? 이런 그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택도 없는 소리죠. 맞습니다. 그죠? 그게 딱 맞는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이처럼 희망은 단지 마음가짐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에티카라는 책에서 희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희망이란 우리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의심하는 미래나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불확실한 기쁨이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이게 간-
말을 조금 편하게 그죠? 좀 예. 그래서 해주면 어쨌든 좋은데 말이야. 원문에 있는 얘기니까 제가 쭉 그냥 어렵지만 불려드렸고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스피노자는 희망을 결과가 불확실한 기쁨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기쁨의 한 종류로 봐서 좋은 거긴 한데 결과가 불확실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해서 그 개인이 그 불확실성을 없앨 가능성이나 자신이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 장벽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희망도 가지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이게 이런 얘기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래도 일정 시점 과거로 조금 들어가 보면 장기 계획 네. 당장 뭐 되든 안 되든 장기 계획 이런 걸 참 많이 가졌고 네. 어린 아이들도 택도 없는 얘기지만 네. 뭐 미래 꿈에 대한 얘기도 스스로 얘기하고 부모가 강요를 하기도 하고 네. 이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시대가 진짜 이 불확실이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런지 너무 변화가 많아서 네. 장기 목표 이런 걸 갖기는 참 어려울 것 같기도 해. 그렇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면 희망도 갖기 어렵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고시에 몇 년째 도전해서 번번이 낙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참 많죠, 그죠? 실제로도. 근데 그는 좀 아깝게 떨어진 게 아니라 꽤 큰 점수 차이로 낙방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고시생이긴 한데 그다지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주변 친구들이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를 건넵니다. 친구야, 너무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희망이 현실이 될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친구들의 조언은 당사자한테 위로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조언한 게 아니라 안쓰러우니까 그냥 한마디 했겠죠. 입 바른 소리?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를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했잖아요.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진짜 최선을 다했어. 다 한 것 같은데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안 먹힐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반반이긴 한데 어쨌든 그럼 그죠? 이렇게 조언해주는 친구들은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다 말다 뭐 이런 타기보다는 뭐 할 말이 있나요? 뭐 이렇게 이런 얘기나 하는 거고 결국엔 끝에는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술이나 먹어 뭐 이렇게. 그렇죠. 사실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그죠?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을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조언했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라면 희망을 계속해서 갖는 건 오히려 당사자를 더 깊은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왜 독일 철학자 니체가 희망에 대해서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희망은 실로 재앙 중에서도 최고의 재앙이다. 왜냐하면 희망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니체가 보기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실현되지 못할 희망은 재앙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대를 지속하는 건 당사자의 고통만 연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가령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입만 벌리고 있다면 이건 고통을 연장시키는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이처럼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계속 희망만 갖는 건 희망이라기보다 희망 고문에 가깝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던 게 네, 한때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뽑았어요. 네, 그렇죠. 기간이 국가- 6개월, 예. 6개월이나 1개월, 예. 1년. 그래놓고 한 15명, 20명 그렇게 인턴 생활을 했는데 남는 건 3명인가 남는데 예. 그러면 이제 6개월, 1년을 나머지 사람은 허비한 거예요. 그 상태 속에 희망 고문으로 있는 게 꽤 몇 년간 지속됐던 그런 네, 기억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는 3명이라도 뽑으니 다행이죠. 정부 시책에서 인턴 뽑아라, 뭐 경비 지원해줄게 이러고 공기업이 억지로 하니까 인턴을 뽑아놓고 넌 한 명도 안 뽑는 거야. 실제 정직원으로는. 맞아요. 그거 완전 그죠? 그건 희망 고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현되기 힘든 상황이라 이러면 희망이라기보다 희망 고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 주제가 논의의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희망이라면 당사자를 고통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요즘은 현실적 장벽이나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갖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학 졸업하면서 괜찮은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모든 그 졸업생들한테 열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신혼부부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는 네. 차라리 네. 신혼부부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서 그나마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데 진짜 희망이 없는 건 저 같은 사람들. 그죠? 그죠? 서울에 입성이 안 돼. 네.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요즘은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서울에서 집을 산다. 이건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희망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건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그 얘기를 듣는다고 희망이 샘솟는다거나 위로가 되거나 또 공감이 되거나 하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희망을 갖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단지 희망을 가지라 이런 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나은 조언 같은 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희망을 버려라. 희망을 버려라. 야, 꿈 어차피 안 깨라. 돼. 뭐 그런. 근데 그건 조언이 아니라 그죠? 현실을 직시해. 그죠? 그렇고. 이런데 작두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현실적으로 희망 갖기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희망 가지라 또는 희망 버리라 말고 따로 조언해주고 싶어요. 전 사실 진짜 조언을 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아까 우연찮게 마포대교 얘기가 나왔는데 네. 마포대교에 예. 하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예.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문구나 네. 장치들을 했었어요. 예. 그러고 났더니 더 많이 예. 뛰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 극단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그런 조언이 더 열받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네가 뭐 맞아. 내 뭘 마음을 안다고. 알아? 뭘 안다고 그래서 뛰어드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사실. 예.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갖기 참 어려운 사람한테 조언을 뭐라고 할까? 그죠? 나라면 예. 이건 저도 대답 못 하겠는데 네. 이 얘기를 우리 팟캐스트 듣는 분이라면 예. 본인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예, 좋겠다 그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해요. 뭐 현실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살을 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라면 용기를 가지라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이 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떠돌이 노동자 출신의 사회 철학자인 에릭 호퍼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에릭 호퍼에 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에릭 호퍼는 떠돌이 시절에 이제 이것저것 일을 하고 그때 벌어서 먹고 또 딴 데 옮기고 이랬습니다. 이런 떠돌이 시절에 어떤 차를 얻어 타게 되었는데 운전사가 어딜 가는 길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호프가 이렇게 답하죠. 특별한 목적지 없이 무작정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사가 이렇게 좀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목표를 가져야 하고 희망 없이 사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괴테의 말을 인용해서 전해줬대요. 괴테가 한 말이 그 운전사의 입을 통해서 괴테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괴테는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딱 듣고는 호프가 어차피 차도 얻어 타고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특별히 반발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 이러면 괴테도 그리 대단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는 지금까지 희망이 없이 살아도 모든 걸 잃을 정도로 나쁜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차를 얻어 타고 도시에 도착해서 차에 딱 호프가 내렸어요. 그다음에 호프가 에릭 호프가 한 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보통 사람이 하는 행동을 안 그렇죠, 했겠구나. 맞습니다. 에릭 호프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시내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을 찾아가 봤어요. 왜냐 그러면 운전사가 했던 말처럼 정말로 그 대문호인 괴테가 그렇게 공감되지 않은 말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꽂혀도 되게 세게 꽂힌 거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가 찾아간 도서관에는 괴테 책이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니라 괴테의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 있죠. 그 책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책을 막 뒤져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게오르 브란데스라는 사람이 괴테에 대해서 쓴 책에서 아까 운전사가 했던 문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운전사가 괴테의 말을 잘못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는 희망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희망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그러니까 괴테가 용기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이제 한 말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고 에릭 호프는 괴테의 말에 공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에게는 희망보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네. 내용인데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나요? 뭐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왜 희망보다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호프는 자기 자서전에 설명을 해뒀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에 대한 설명이죠. 희망은 소멸할 수 있지만 용기는 호흡이 길다. 희망이 분출할 때는 어려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 그것을 마무리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호프가 보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희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마무리하는 것까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경우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걱정할 사람들 아무도 없겠지요. 그죠? 예. 네, 맞습니다. 대개의 경우엔 네, 잘 안 되죠. 뭐 잘 안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뭐 장애물들도 많이 생기고. 예, 맞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 실제로는 희망만 가지고 시작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데 중간에 장애물들이 가로막아서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베르 까미를 비롯한 수많은 사상가들이 현실이 부조리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조리는 뭐 저희 방송에 자주 했던 얘기인데요. 부조리는 희망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에는 항상 희망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뭔가에 대한 희망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죠. 우리도 팟캐스트 시작할 때 그죠? 금방 막 그죠? 구독자가 수천 명, 수만 명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 희망과 달리 현실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만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현실에서는 항상 당사자들의 기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희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맞서 싸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어쨌든 되게 뭐, 좀 네. 멋진 표현이라는 공감이 되는 게 예.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는 데는 희망이 있으면 새로운 시도를 예, 한다. 예. 이게 잘 벌린다 예, 이거지. 그렇죠. 근데 마무리를 못해 예. 아니면 지속성이 없어 예, 이런 거에는 항상 넘어갈 용기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 그래서 우리 출근길 인문학 팀한테도 용기는 필요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호프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지속성 때문에 장애물을 넘어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호프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조차 용기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희망 없는 상황에서 용기가 힘을 발휘해 줄 수 있게 해줄 때 인간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희망과 용기를 둘 다 가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용기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최고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요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희망조차 갖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용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괴테의 주장처럼 용기가 없으면 모든 걸 잃기 때문입니다. 해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죠? 뭐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용기를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다른 말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힘 이거를 용기로 이렇게 예.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희망과 용기 둘 다 그렇죠. 필요하겠죠. 그죠? 그 중에 근데, 이제 호프는 희망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희망 고문 상태로 끝날 수도 있는 건 거니 네. 용기가 플러스 알파로 이어지지 않는 한 그냥 뭐 물거품처럼 끝나는 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예. 뭐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뭐 인간 삶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을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항상 뭔가 누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래도 희망을 가져라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둘 다에게 사실은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으로 또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런 삶에 대한 희망, 막연한 희망보다는 구체적으로 살아가는데 용기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좀 새겨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반대로 살 용기를 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희망과 더불어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죠. 뭐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그 진보 경제학자 중에 우리 김기원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분이 그 우리 국민들은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요즘의 직장인들,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형적인 대표적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단하고 억울하고 이 불안한 속에서 미래가 좀 잘 안 보이고 희망적이지 않고 또 일정 연령대나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힘도 빠지고 뭐 이러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오늘 고단하고 억울하고 불안함을 극복하는 큰 힘은 역시 용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유인님. 그 최근에 제가 그냥 우연히 알베르 까미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줄 정도 들은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라는 건데 결국에 희망을 꿈꾼다라는 건 절망을 직면하는 것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절망적인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용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거짓 위안을 꿈꾸지 말고 절망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어라. 네, 좋습니다. 멋있어요. 아주 멋져요, 그죠? 예. 어쨌든 우리가 절망, 삶의 나락의 밑바닥까지 이제 가면 더 밑으로 떨어질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럼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설 필요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갖기 힘들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갖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희망을 결과가 불확실한 기쁨이라고 정의했는데 자신이 그 불확실성을 없앨 자신이 없거나 기대가 없으면 희망마저 갖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에릭 호퍼의 주장처럼 인간에게는 희망보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작했음에도 현실에는 항상 장애물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용기가 있어야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맞서 싸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프는 또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희망 없는 상황에서 용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 때 인간은 최고조에 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희망과 용기를 둘 다 가지면 좋겠지만 희망이 없더라도 용기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